올레더 포트폴리오는 무려 마이너스 20% 이상을 갱신했어요. 이 전략은 MDD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즉 1억을 투자했으면 85억이 된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아빠 김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중에 MDD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복리가 16% 가까이 되는 놀랍고도 안정적인 최신 동적 자산 배분 전략 HAA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를 자동 매매할 수 있게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최신 동적 자산 배분 HAA 전략 오리지널 미국 버전과 한국형 버전으로 둘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BAA 전략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연복리 2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었는데요. 이 전략을 만든 텔러 교수님이 최신 전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략이 BAA 전략보다는 심플해요. BAA 전략이 회전율도 높고 또 이게 너무 가치적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HA 전략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략은 MDD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복리는 16%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전략인 거죠. 여러분 자산 배분 전략을 여러분들이 왜 사용하냐면 여러분 자산이 나중에 커지잖아요. 어떻게 수익을 내서 커졌어. 그러면은 MDD를 제한하면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포트폴리오라던가 올레더 포트폴리오 유명하죠. 그런 것들 많이 써요. 근데 보세요. 최근에 유명한 정적 자산 배분 전략 그냥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투자하고 있죠. 올레더 포트폴리오나 영국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 MDD를 다 갱신했어요. 영국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MDD 마이너스 15%고요.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무려 마이너스 20% 이상을 갱신했어요. 그 이유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채권이 그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과 동반 박살났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주식이 폭락하면 채권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된 거죠. 올레더나 영국 포트폴리오가 작살이 났다. 근데 이 HA 전략은 MDD가 단지 10%밖에 되지 않아요. 즉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률은 또 엄청 높아요. 16%. 그리고 이 전략이면은 내 자산을 다 올인해도 그쵸? 올인해도 될 만한 전략이긴 해요. MDD 10%밖에 안 되고 연본이 16%면은 뭐 안 돌릴 이유가 없죠. 그쵸? 꽤 많은 내 자금에 투자 자금에 꽤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려볼게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도대체 이게 BA 전략과 비슷해요. BAA 전략을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오세요. 아까 제가 링크 해드렸어요. 자 일단은 투자 대상은 이렇게 공적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나눠져 있어요. 공적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미국 S&P 500, 미국 소형주, 개발도상국, 선진국 주식, 그리고 채권, 미국 장기채, 중기채,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까지. 그리고 안전자산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IEF, 미국 중기채에만 투자합니다. 혹은 현금, 즉 달러를 보유하는 거죠. 빌로 계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카나리아 자산, 즉 이 팁 ETF, 물가 연동 채권으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해서 상승장이면은 공급자산에 투자하고요. 하락장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물가 연동제 ETF의 추세를 보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추세는 어떻게 파악하죠? 이제 익숙하시죠? 모멘텀 스코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 모든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를 어떻게 구하느냐? 심플해요. 1개월 수익률 더하기 3개월 수익률 더하기 6개월 수익률 더하기 1년 수익률 더해서 모멘텀 스코어를 구하는 거죠. 추세. 물가 연동제 ETF의 추세가 양수야? 시장이 좋아? 그러면은 공격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모멘텀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 4개에 동일 비중으로 사이좋게 투자하는 거예요. 8개 중에 4개 투자한다. 그런데 8개 중에 4개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4개 골랐죠? 근데 4개 중에 모멘텀 스코어가 음수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떡하죠? 안전자산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개 중에 선택된 4개 중에 2개가 마이너스라면 50%는 공격자산에 50%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물가 도제 모멘텀 스코어가 음수야, 그쵸? 마이너스야, 대피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자산을 팔고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 중기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중기채랑 현금의 모멘텀 스코어를 비교해서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모멘텀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죠? 아까 제가 여기 빌로 계산 빌이라는 ETF, 초단기 채권이에요. 아주 초초단기 채권인데 그 ETF가 거의 현금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빌의 모멘텀 스코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빌 ETF의 모멘텀 스코어랑 IEF의 모멘텀 스코어를 비교해서 IEF가 크면은 이 미국 중기채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현금 보유, 달러 보유하는 거죠. 자,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유가 연동체 이 팁의 모멘텀 스코어가 양수면은 공격자산, 음수면은 안전자산. 양수일 경우에는 8개 중에 4개 투자하는 거예요. 부산 투자. 그런데 4개 중에 모멘텀 스코어가 음수면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는 IEF, 미국 중기채랑 현금의 모멘텀 스코어를 비교해서 큰 쪽에 투자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모두 자동화 시켜놨어요. 모멘텀 계산은 물론이고 이 정도는 사실 엑셀로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매수, 매도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코드 링크는 여기서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국형. 이 자산배분 전략들을 종종 한국형으로 바꿀 수 없냐라는 질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HAA 전략은 꽤 유용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한국형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자, 볼게요. 나머지 ETF 같은 경우는 매칭되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걸 투자하시면 되고, 다만 DBC,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 ETF가 딱히 국내 ETF 하나로 퉁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자재 ETF를 어떻게 투자하느냐, 타이거 글로벌 자원 생산 기업이라는 ETF에 투자를 해요. 이게 글로벌로 이 자원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체크해보니까 뭐 DBC 그래프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세팅을 한 거고요. 나 생각이 다른데 난 그냥 다른 ETF 골라서 해볼래. 뭐 원유 ETF도 있죠. 그런 거 투자하실 분들은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이 ETF에 투자하면 되는데, 자, 이 선물 ETF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 돼요. 개인연금 계좌나 일반 계좌에서 되죠.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 빼고 나머지 계좌에서 다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현금 빌로 계산. 왜냐면 우리 현금 ETF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빌 ETF로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팁, 물가 연동체 채권도 이 팁으로 계산할 거예요. 물론 국내에 물가 연동체 ETF가 있어요. 바로 코셰프 물가채 키스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물가채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미국 물가랑 한국 물가가 다를 거잖아요. 꽤 유사하게 한국에서 미국 HA 전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 스코어 계산을 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팁으로 계산해요. 자, 바로 코드를 볼게요. 자, 이게 미국 HA 전략,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한국 ETF로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하는 봇이에요. 사실 코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 모멘텀을 계산하기 위해서 빌이라는 ETF를 추가해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진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외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천천히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BAA 전략을 이미 돌려보신 분들은 코드가 유사하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 HA 전략은 사실 IEF 안전자산이 현금을 제외하고는 이 IEF ETF 한 개밖에 없어서 사실 이런 구조가 필요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용해서 IEF 그다음에 또 안전자산 다른 거 뭐 추가해가지고 2개의 분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변형이 가능하게끔 확장성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놨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형 이것만 볼게요. 살짝. 자, 보시면 여기 ETF 이렇게 제가 쭉 매칭을 해놨고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 상장된 ETF 종목 코드들이지만 이거는 미국 티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재해서 코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기만 잘하면 되죠. 이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코드가 빌이나 틱 같은 경우는 미국이니까 US를 넣어서 미국의 일봉 정보를 가져오게끔 처리만 해주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리변식 하는 거, 그렇죠? 자동으로 매수 매수 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자, 연봉리 16%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30년 뒤에 8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즉 1억을 투자했으면 85억이 된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MDD가 10밖에 안 되더라. 지난 50년간 테스트 해봤는데 MDD가 10밖에 안 되더라. 지금까지 포함해서요. 즉 현존하는 자산배분 전략 중에 MDD가 가장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효율이 높으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